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온갖 희로애락을 담아 전해드리는 마산사 연극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아끼고 믿었던 이에게 그 믿음을 송두리째 짓밟혔다면 그 상실감은 과연 어떨까요? 가슴 한켠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는다는 사실, 여러분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한 그림자, 그리고 그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던 한 남자의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놀고 그 영혼까지 뒤흔들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우리의 삶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타인을 조심하고 왜 지혜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겁니다. 주인공 민수 씨에게는 세상 둘도 없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준호. 두 사람은 갓 20살이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들어섰던 대학 시절, 캠퍼스의 낭만 속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낡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동아리방에서, 혹은 밤새 시험 공부를 하며 마셨던 믹스커피 한 잔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서로의 청춘을 함께 보듬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그들의 우정은 끈끈했습니다. 힘든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기쁜 일은 2배로, 슬픈 일은 반으로 나누며 그렇게 수십 년을 동고동락했죠. 서로의 가족 대소사를 챙기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학업이나 진로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그런 깊고 견고한 우정이었다고 합니다. 준호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호감형이었죠. 늘 유쾌한 웃음소리로 주변을 밝히고 어떤 모임에서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타고난 인싸였습니다. 말솜씨가 워낙 좋아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다정다감한 성격에 곤경에 처한 친구들을 보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의리파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밤새 달려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가진 것이 없어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풍요롭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준호라면 민수 씨는 그를 의심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족보다도 더 굳게 믿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준호의 모습은 마치 한여름의 쨍한 햇살 같았습니다. 따뜻하고 활기차서 누구에게나 온기를 나눠주는 그런 존재였죠. 그의 존재 자체가 민수 씨에게는 평온함이자 행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해가 뜨거운 날일수록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들이운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유쾌함 뒤에 감춰진 그의 진짜 속내는 그림자처럼 깊고 어두웠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그의 겉모습만을 보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만나 오붓하게 저녁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준호가 조심스럽게 투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지만 그만큼 더 솔깃하게 들렸습니다. 자신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대기업 임원들과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은밀히 참여하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판은 다 깔려 있고 이제 막바지 작업에 필요한 자금만 확보되면 막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소수에게만 기회가 돌아가는 비공개 고급 정보라는 말에 민수 씨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의 미래, 우리 노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인생 역전의 기회라고. 네가 아니면 내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어. 우리가 같이 꽃길 걸어야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달콤한 설탕물처럼 민수 씨의 귀와 마음을 적셨습니다. 우리, 같이, 미래라는 단어가 마치 마법처럼 들렸습니다. 민수 씨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워낙 위험하고 불확실한 일이니까요. 게다가 민수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며
푼돈을 아끼고 모아온 사람이었기에 섣부른 투자는 늘 경계해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틈을 파고드는 데 선수였습니다. 민수 씨의 의심을 예상이라도 한 듯 그는 치밀하게 준비된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명 법무법인의 이름이 찍힌 서류들, 복잡한 투자 구조를 설명하는 도표, 현직 전문가와 주고받은 메일 내용과 통화 녹음 파일까지 마치 완벽하게 짜인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 없었고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아닌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수십 년 친구를 설득하려 노력하는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기회인데 혹시라도 놓칠까봐 내가 네 생각에 잠을 설쳤다니까. 준호의 말이 마치 자신을 생각하는 깊은 우정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자신을 가족처럼 아꼈던 준호가 자신을 속일 리 없다는 강한 믿음이 민수 씨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오랜 우정이라는 견고한 방패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은 점차 무뎌져 갔습니다. 결국 민수 씨는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평생 모은 돈과 자녀의 결혼 자금까지 끌어모았습니다. 혹시라도 돈이 모자랄까봐 주변 지인들에게 어렵게 부탁해 사정까지 해가며 돈을 빌렸습니다. 친구를 믿었기에 그 큰 돈을 준호의 말만 믿고 주저없이 송금한 것입니다. 그 돈이 자신의 노년을 편안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환하게 밝혀줄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말이죠. 그 순간 민수 씨의 눈앞에는 장밋빛 미래가 찬란하게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돈을 건네준 뒤 민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준호에게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준호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가 워낙 크고 복잡해서 진행이 더디겠거니 했습니다. 큰 돈이 걸린 일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이 마치 서늘한 손길처럼 민수 씨의 마음을 옥죄어 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한 마음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음만 들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수십 통 보내도 카톡을 수백 통 보내도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멍 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찾아가 봐도 인기척이 없었고 그의 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 아주머니는 준호 씨네 이사 간 지 한참 됐다는 말로 민수 씨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서야 민수 씨는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투자 결과는 이상하게 꼬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없었던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준호는 마치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그 유쾌하고 다정했던 모습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민수 씨의 삶에 배신감이라는 거대한 먹구름만을 드리웠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충격,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는 상실감에 민수 씨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황하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세월은 전부 다 가짜였던 거야. 그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올 뿐이었고 아무도 그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는 듯 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잘못된 믿음이 민수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이 고통스러운 진실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데인 상처처럼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준호와 함께 아는 다른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돌려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놀라운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와 비슷한 이야기를 겪은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었던 겁니다. 어떤 친구는 아들의 학자금 대출금까지 끌어다 주었다가 고스란히 날려버렸고 어떤 친구는 정년 퇴직하고 받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준호에게 사기당했습니다. 어떤 지인은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병을 얻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유쾌하고 다정했던 친구 준호는 사실 민수 씨뿐만 아니라 수많은 친구와 지인들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돈을 가로챈 악질적인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그의 모든 언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가면이었던 것입니다. 진심처럼 보였던 눈빛도 따뜻했던 미소도 모두 탐욕을 숨기기 위한 교묘한 연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제야 민수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준호의 치밀한 사기극에 완전히 그리고 무참히 놀아났다는 것을요. 억울함과 분노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분노와 충격 속에서 홀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은 점차 힘을 합쳤습니다. 마치 흩어져 있던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듯 그들은 준호라는 거대한 악을 향해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준호가 남긴 작은 단서들을 하나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흘리듯 말했던 허풍처럼 들렸던 이야기들, 존재가 모호했던 그의 사업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었던 그의 수상쩍은 생활 방식까지 흩어졌던 조각난 퍼즐이 맞춰지듯 준호의 거짓말과 추악한 계획들이 하나씩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그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으며 사회 초년생 때부터 교묘한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의 돈을 가로채 온 전문 사기꾼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잔인하고도 추악한 배신을 저지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망연자실했지만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오직 준호의 죄를 밝혀내고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탐욕은 인간을 얼마나 추락시킬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일까요? 결국 준호의 말로는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그는 민수 씨와 친구들을 속여 얻은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유흥에 빠져 흥청망청 돈을 썼습니다. 잠깐의 화려함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한탕을 노리던 그는 결국 새로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붙잡혔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 벗겨지고 그의 진짜 얼굴은 처절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 앞에서 철창에 갇힌 채 법정에 선 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뒤늦은 후회와 사과를 빌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유쾌함 대신 초췌함과 체념만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순간 욕심에 눈이 멀었어. 용서해줘.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속아 넘어가 피눈물을 흘렸던 수많은 이들에게 그의 사과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고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수십 년간 쌓아온 우정마저 내팽개쳤던 준호는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권선징악의 메시지처럼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민수 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긴 시간 동안 아픈 상처를 보듬고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는 너무나 컸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성, 즉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은 결국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그 아픔 속에서 서로에게 진정한 위로와 지지를 보내며 새로운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마음의 상처를 나누며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들은 끈끈한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연대하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하며 다시 희망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쩌면 이 비극적인 사건은 그들에게 진정한 친구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값비싼 교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민수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믿었던 이에게 배신당하는 경험은 세상 어떤 고통보다도 지독하게 아픕니다.
영혼의 깊은 상흔을 남기죠. 탐욕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고 아무리 치밀하게 숨겨진 거짓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행은 언젠가는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준호의 비극적인 말로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순간의 탐욕에 눈이 멀지 않도록 지혜로운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뢰를 저버리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아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는 역경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손을 잡고 연대하며 함께 헤쳐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는 속고 속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주변을 다시 돌아보고 진정한 신뢰란 무엇인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